유럽의 한가운데 위치한 헝가리는 무려 7개의 국가와 국경을 맞대고 있습니다. 서쪽에는 오스트리아와 슬로베니아, 크로아티아, 남쪽에는 세르비아와 루마니아, 동쪽에는 우크라이나, 그리고 북쪽에는 슬로바키아까지 이렇게 특이한 지형 조건 때문에 다양한 민족으로부터 수차례 점령당했습니다. 로마 제국에 점령되어 속주 일리리쿰에 편입되었다가 속주 파노니아로 분할되었다가 오스만 제국과 오스트리아에 분할 지배되었다가 소비에트 연방에 점령되는 등 너무나 험난하고 가슴 아픈 역사를 지니고 있죠. 이러한 아픔을 딛고 헝가리는 현재 유럽에서 가장 아름다운 국회의사당과 유럽 대륙 최초의 지하철,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부다와 페스트를 연결하는 세체니 다리까지 환상적인 건축물들과 함께 세계인들의 관광 명소로 거듭났습니다. 헝가리는 신기할 정도로 한국과 닮은 점도 많은데요. 헝가리에서 가장 먼저 배우는 말은 빨리빨리. 헝가리인들이 가장 많이 먹는 음식이 바로 고추와 마늘, 한국인처럼 매운 음식을 즐겨 먹고 있습니다. 게다가 신기한 점은 대부분의 서양 국가들과는 달리 성이 이름 앞에 붙죠. 즉 헝가리에서는 철수김이라고 하지 않고 한국식대로 김철수라고 하시면 됩니다. 헝가리와 한국의 인연도 상상 이상으로 끈끈합니다. 헝가리 최고의 음악가 졸탄 코다익, 그의 첫 번째 제자가 바로 그 유명한 한국 출신의 유명 스페인 작곡가 겸 지휘자 아닉테 선생님이고, 1956년 헝가리가 소련의 지배 아래 있을 당시 5,000명의 시민이 사망하는 모습을 본 대한민국 충청도 출신의 한 초등학생이 영문으로 유엔에 항의 편지를 보냈는데, 이 학생이 바로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은 헝가리 봉기 50주년 때 외국인으로서 받을 수 있는 최고의 훈장인 자유의 메달을 수여받았죠. 그리고 지난해 헝가리는 대한민국 5천만 국민을 감동시켰습니다. 지난해 5월 29일 밤 9시경 헝가리 부다페스트 다뉴브강에서 30명이 넘는 한국인 단체 관광객이 탑승한 유람선과 다른 대형 유람선이 충돌한 끔찍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25명의 한국인이 이 사고로 사망했고, 충돌한 유람선의 우크라이나인 선장은 직무유기 혐의로 구금됐죠. 자, 그런데 여기서 믿기지 않는 일이 일어납니다. 수백 명의 헝가리 시민들이 검은 옷을 맞춰 입고 사망한 한국인 피해자들을 추모하기 시작한 것인데요. 한복을 입고 추모를 나온 헝가리 시민은 많은 헝가리 국민들이 한국 문화를 배우고 있고 여기 나와서 추모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너무 슬프고 충격도 많이 받았어요. 흰색 한복은 슬픔을 상징한다고 들었어요. 이 옷을 입고 사람들에 대한 기억이나 슬픔을 표현하는 한국 전통춤 살풀이를 추거든요. 또 다른 헝가리 시민은 저는 한국 문화를 좋아해요. 한국인 희생자들을 추모하기 위해 여기 한국 대사관으로 왔어요. 여기 많은 헝가리 국민들은 한국 문화를 배우고 있어요. 저도 한국의 서예를 배우고 있거든요. 한국에 몇 번 가본 적도 있어요. 좋은 한국 친구들도 만들었고요. 그래서 이 소식을 들었을 때 더 슬펐고 고통스러웠어요. 많은 헝가리 국민들이 피해자들에게 대신 진심으로 미안하다며 한국의 세월호 참사 때도 기도를 많이 했다고 전했고, 헝가리 정부는 한국인 피해자들을 영원히 추모할 수 있도록 다뉴브강 사고 지점 근처에 추모 조형물까지 설치하는 등 이들의 진심은 대륙을 건너 대한민국에 고스란히 전달됐습니다. 그리고 최근 헝가리의 페테르 시아트로 외교장관이 한국을 찾아 깜짝 발표를 하게 됩니다. 시아트로 장관은 작년에 헝가리에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헝가리에 가장 많이 투자한 곳이 독일이 아니라 한국이었습니다. 전에는 없었던 일이죠. 라고 전했습니다. 헝가리 언론 헝가리투데이는 한국이 헝가리에 큰 관심을 가져주었다. 최근 헝가리와 한국의 관계는 크게 바뀌었다. 세계에서 가장 큰 경제 대국 중 하나인 한국이 헝가리에 중요한 역할을 해주고 있다. 헝가리 내 투자 금액 중 4,090억 포인트 규모가 한국 자본이다. 헝가리는 해외 국가 중 한국으로부터 가장 많은 투자를 받기 시작했다. 이것은 특별하다. 원래는 독일이 자동차 제조를 위해 헝가리에 가장 많은 돈을 쏟아부었는데 한국이 독일을 따라잡았다. 라고 보도했습니다. 베트남 등 아시아를 넘어서 유럽의 한 중앙에 있는 헝가리에서도 한국이 최대 국가로 등극한 것이죠.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글로벌 전기차 시장에서 한국의 LG화학, 삼성 SDI, SK이노베이션의 전기차 배터리가 잭팟을 터뜨리며 일본과 중국 기업들을 모두 제치고 세계 정상으로 올라섰는데, 헝가리 정부가 유럽에서 가장 낮은 법인세인 9% 고정 법인세율을 내세우자 한국의 배터리 기업들이 천문학적인 돈을 들여 헝가리의 배터리 공장 설립을 추진했습니다. 세계 자동차 1위 기업인 폭스바겐이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부어 전기차에 올인하겠다고 밝혔는데,
보시는 것처럼 일본의 파나소닉을 제쳐두고 한국의 LG화학, 삼성 SDI, SK이노베이션 그리고 중국의 CATL을 배터리 공급업체로 선택했습니다. BMW, 아우디, 포르쉐, 페라리, 벤틀리, 제기어 랜드로버 등은 이미 삼성의 SDI로부터 전기차 배터리를 공급받고 있고 벤츠와 북경기차는 SK이노베이션, 테슬라와 GM, 포드, 르노, 볼보 등은 LG화학으로부터 배터리를 공급받고 있죠. 말 그대로 한국이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시장을 점령한 것이고 최근 유럽과 중국을 중심으로 전기차 시장에 가파르게 성장하면서 한국 기업들의 투자금도 무섭게 늘어났습니다. 페테르 시아트로 헝가리 외교장관은 최근 세계 최초의 여성 WTO 사무총장에 도전하는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을 만나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의 유명희 본부장이 가장 강력한 후보 중 한 명이다. WTO 사무총장을 선출하는 과정에서 한국과 헝가리의 우정과 경제협력 관계를 고려할 것이다. 미국에는 총 50개의 주가 있습니다. 세계 최고의 금융 중심지인 뉴욕과 수도인 워싱턴, 연봉 1억을 받아도 가난하게 살아야 된다는 실리콘밸리가 있는 캘리포니아 등 미국에 있는 50개의 주에서 2명씩의 상원 의원을 뽑아 총 100명의 상원 의원이 있고요. 하원 의원은 각 주의 인구 비율대로 총 435명을 투표해 선출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속한 공화당이 하원과 상원 모두 과반수 이상이었지만 지난 미국 중간 선거 결과를 보시면 상원은 과반수를 겨우 지켰지만 하원 자리는 43자리나 내어주며 제대로 폭망해버렸습니다. 미국이 체결하는 조약에 대한 승인 권한은 상원에게 있어 트럼프 대통령이 한숨 놓았지만 세입 징수와 연방 고위 공무원에 대한 탄핵 권한은 하원이 독점으로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의 영향력은 중간 선거를 기점으로 심각하게 쪼그라들었습니다. 트럼프가 속한 공화당이 장악한 미국의 상원조차도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의 현재 5배가 넘는 6조 원이라는 말도 안 되는 금액을 제시하자 따끔한 비판을 하였습니다. 공화당의 댄 설리번 상원 의원은 한국 정부가 주한미군의 새로운 기지 험프리스에 90%에 육박하는 건설 비용을 지불해 주었다며 감사하게 생각해야 한다 라며 한국과 미국은 오랜 기간 동맹으로 걸어온 길을 되새기며 방위비 분담 협상에 접근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 전했습니다. 팀 케인 민주당 상원의원은 트럼프가 독재자들과 친하게 지내는 것보다 동맹국에 대해 공격을 하는 것이 더 걱정된다 라고 비판했고 잭 레이드 상원의원도 한국이 특히 북한과 관련해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는 값진 동맹국이라며 트럼프의 방위비 압박을 강도 높게 비판하였습니다. 자, 그런데 사드 배치와 지소미아 초스피드 졸속 체결이라는 종합 선물 세트로 미국의 오바마 전 대통령과 일본의 아베 총리에게 퍼주기 외교를 넘어 굴복 외교를 펼쳤던 박근혜 정권 때와는 달리 현재 문재인 정부는 일본은 가볍게 눌러주고 심지어는 미국에도 강하게 대응하며 불합리한 요구를 순순히 받아주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과 미국은 1991년 방위비 분담 특별협상 SMA라는 것을 체결해서 첫 해에 한국이 1073억 원을 미국에 지불하였습니다. 이후 한국 경제가 폭발적으로 성장하자 2002년에 6132억 원까지 빠르게 올렸고 지금까지 해마다 물가 상승률을 고려해 방위비 분담금을 꾸준히 인상해왔습니다. 올해는 1조 389억 원이라는 막대한 방위비를 미국에 지불하였고 내년에도 미국과 한국이 체결한 SMA의 틀 안에서 합리적인 수준의 인상률을 적용해 미국에 지불하겠다며 트럼프 행정부가 제시한 50억 달러라는 던져보기식 협상을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이렇게 강한 모습을 보이니 미국 의회도 트럼프를 향한 비난의 목소리를 한층 더 높이고 있습니다. 최근 엘리엇 엥겔 미 하원 외교위원장과 애덤 스미스 군사위원장은 미국의 국방부 장관과 국무장관의 서한까지 보내며 이렇게 말합니다. 28,500명의 주한미군은 단순히 한국을 보호하는 데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미국이 한국에 주둔하는 주요 목적은 미국의 국익을 위한 것이라 지적하며 무슨 근거로 한국에 50억 달러라는 금액을 요구한 건지 라며 2주 안으로 근거를 내놓으라 요구했습니다.
미국의 국방부와 트럼프는 망신당할 일만 남았습니다. 아무리 잔머리를 굴려도 근거를 내놓기가 불가능하죠. 미국의 아메리칸 액션 포럼의 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 일본의 미국 방위비 분담률이 50%, 한국의 방위비 분담률이 41%라고 명시하였습니다. 즉 한국이 올해 방위비 분담을 100% 한다고 하더라도 2조 6천억 원이라는 계산이 나오죠. 그런데 트럼프는 이보다 2배 이상 높은 6조 원을 불렀으니 미국 내부에서도 창피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최근 미국의 하원이 공개한 300페이지에 달하는 트럼프 탄핵 리포트를 자세히 보시면 이제 트럼프가 진짜 탄핵당할 수도 있겠다. 만약 겨우겨우 빠져나와 임기를 마친다 하더라도 공화당에서 트럼프를 후보로 내보냈다가는 100% 필패할 것 임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이 보고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국익이 아니라 자신의 개인적, 정치적 이익을 우선시하였고 미국의 국가 안보를 위험에 빠뜨렸을 뿐만 아니라 대통령 선거 과정의 온전성도 완전히 훼손시켰다 라며 시작하는데요. 트럼프의 측근이었던 썬들랜드 유럽연합 주재미 대사의 폭탄 발언까지 더해져 미국 내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썬들랜드 대사는 의회에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명시적 지시에 따라 나와 트럼프의 참모들이 2016 대선과 우크라이나 에너지 회사에 대해 수사를 하도록 압력을 가했다 라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민주당 수사와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원했던 백악관 방문 사이에는 분명히 대가성이 있었다. 여기서 퀴드 프로쿠어, 즉 대가성이 트럼프의 탄핵의 핵심인데요. 이미 이렇게 다른 사람도 아니고 트럼프의 측근으로부터 분명히 대가성이 있었다 라는 증언까지 나왔고 전화 기록부터 시작해서 여러 참모진들의 증언 등 트럼프의 탄핵이 현실화될 만한 수많은 증거가 이미 이 300페이지에 달하는 트럼프 탄핵 보고서에 담겨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당장 탄핵 당한다 하더라도 전혀 이상하지 않아 보이는 상황인데요. 버틴다 하더라도 이렇게 힘이 빠져버린 트럼프 행정부와 외교 관계를 적극적으로 강화해 나가는 국가는 어디에도 없을 것입니다. 지금은 이빨 빠진 트럼프를 신경 쓸 것이 아니라 1년도 남지 않은 다음 미국 대선에서 가장 유력한 후보인 마이클 블룸버그의 성향에 맞춰 미리 준비하는 것이 국익을 높이는 최우선의 선택이겠죠. 마이클 블룸버그가 비록 한국이 졸속 지소미아를 체결하도록 밀어붙인 미국 민주당의 후보로 나오지만 완전히 중도 정치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피가 흐르는 세계 부자 순위 9위 마이클 블룸버그가 얼마나 한국에 도움이 되고 일본에는 위협이 될지에 대해서는 지금 보시는 이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최근 미국의 한국 방위비 압박과 관련해서 중국에서도 충격적인 보도가 하나 나왔습니다. 중국의 글로벌타임스 황구시보는 청샤오 인민대회 교수의 발언을 인용해 미국이 주한미군 방위비 협상에서 비용을 양보하고 대신에 중거리 미사일은 한국에 배치하려고 압박 중이라 전했습니다. 즉 트럼프가 방위비를 5배나 올려 6조 원을 요구한 것은 연막 작전에 불과하고 미국이 진짜 원하는 것은 한반도에 중거리 미사일을 배치하려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드는 방어용이지만 미사일은 공격용이기 때문에 중국의 안보에 큰 해를 끼친다 라고 전했습니다. 최근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이 사드 이후 무려 5년 만에 한국을 방문한 것도 공식적으로는 시진핑 주석의 방한 계획과 한국과 중국이 전반적인 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을 강화해 나간다는 내용이지만 비공식적으로는 미국이 방위비 인상을 연막으로 한국의 미사일 배치를 요구할 것에 대한 견제 차원이라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트럼프를 대하는 전 세계 정상들의 태도도 심상치가 않습니다. 최근 영국 런던에 있는 버킹엄 궁에서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 주재로 나토 70주년 기념 정상회의가 열렸는데요. 러시아의 스푸트니크 뉴스가 현재 보시는 것처럼 영국의 보리스 존슨 총리,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 캐나다의 트리도 총리, 네덜란드의 류테 총리가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모습을 포착했는데 영국의 대표 언론사인 가디언과 스카이 뉴스 등의 복수의 영국 언론들에 따르면 이 4명의 정상들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뒷담화를 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름을 대놓고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그의 돌출 행동에 대해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고 캐나다의 트리도 총리는 You just watched his team's jaws drop to the floor. 그의 팀이 바닥에까지 턱을 떡 벌리고 있던 것을 봤다
라고 말한 장면이 공개되었고, 영국의 가디언은 매우 길고 장황하게 기자회견을 하기로 유명한 트럼프 대통령이 바로 캐나다, 프랑스, 영국, 네덜란드의 정상들이 뒷담화를 하고 있는 그라 추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충격적인 점은 1년에 400조 원 중에서 70